안녕하세요. 미소엄마입니다. 오늘은 새집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 집에 입주를 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 이후에 2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아보면서 정말 이 공사는 너무나도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꼭 이것만큼은 주의하세요 라는 팁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인테리어 공사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전체적인 집에 필름 시공을 했고요. 그다음 마루 교체, 베란다 탄성 코트, 주방 타일 교체, 화장실 나노 코팅, 조명 공사, 중문, 붙박 이장, 셀프 페인트 칠, 그리고 미세 방충망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1,500만원 정도 들었고요. 제가 계획했던 금액은 원래 한 1,200만원 정도였는데 조금 오버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기술자들을 컨택해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를 할 수 있었죠. 제가 진행했던 인테리어 공사 중에서 이것만은 추천하고 싶다, 이것은 꼭 하세요 라는 7가지를 한번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름 시공입니다. 필름 시공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집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저희 집의 경우 모든 곳을 했습니다. 주방 하단부터 시작해서 문, 그리고 외부 샤시까지 다 진행을 했는데요. 샤시 같은 경우에도 외부 샤시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왕 할 거라면 외부 샤시까지 다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내부 샤시만 하게 되면 사실 몇십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지만 문을 열고 닫거나 혹은 환기를 할 때마다 항상 그 미운 외부 샤시가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필름 시공을 할 때는 외부 샤시를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필름 시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색일 텐데요. 보통의 경우 약간 밝은 색깔, 화이트를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의 경우 샤시는 모두 다 화이트로 통일을 했고, 문의 경우 손이 가장 많이 닿는 화장실은 영그레이, 그 외의 문은 화이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필름 시공 업체를 여러 군데를 알아보면서 이제 배운 점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업체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필름을 사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마무리, 바로 실리콘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필름 시공을 하시면서 직접 자기가 실리콘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혹은 나는 이 실리콘 작업이 자신 없다 하셔가지고 실리콘 작업을 하시는 분을 직접 모셔와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실리콘 작업을 하시는 기사님을 더 부르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게 되겠죠. 보통의 경우 필름 시공을 하시는 기사님들이 직접 실리콘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실리콘질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막 울퉁불퉁하거나 혹은 지저분할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름 시공을 하실 때는 몇십만 원이 더 들더라도 실리콘 작업을 하시는 기사님을 부르는지 혹은 아닌지를 꼭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마루 시공인데요. 사실 이 마루 교체는 제 계획에 없던 인테리어 공사였습니다. 하지만 사전 점검을 가본 이후에 정말 마루 색상이랑 그런 무늬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알아보고 마루 교체를 하게 되었는데요. 마루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집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마루는 바로 온돌마루인데요. 온돌마루가 사실은 가장 좋은 마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화마루로 바꿨습니다. 일단 온돌마루는 촉감이 굉장히 좋고 부드럽기는 하지만 흠집이 굉장히 잘 납니다. 무슨 물건만 떨어뜨려도 금방 움푹 파이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점들이 너무 불편해서 조금 마루가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강화마루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누런색보다는 화이트한 계열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서 화이트 계열의 마루로 바꿨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만족하고 다음에 또 이사를 가서 마루 공사를 하게 된다면 이런 화이트 계열의 마루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마루 공사를 할 때 팁 하나를 드리자면요. 일단 마루 공사를 하기로 선택을 했다면 색상, 브랜드, 디자인 등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실 텐데요. 팬트리 밑에 부분을 마루 시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20만원 혹은 30만원의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팬트리 밑에 마루는 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굉장히 이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집에 이제 손님이 올 때마다 이 집 마루를 교체를 했다고 하면 왜 새 집을 굳이 마루 교체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팬트리를 열어서 이전 마루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다들 바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팬트리 공간은 항상 문을 닫고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마루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팬트리 밑에 마루는 굳이 교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20만원, 30만원이라도 세이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주방 타일 공사입니다. 다른 건 하지 않더라도 주부라면 주방 타일 공사는 꼭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저도 사실은 주방 타일 공사는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타일 위에 주방 아트보드까지 붙여놓은 상태였고요. 또 입주 청소를 한 이후에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주방 타일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청소하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방 타일 공사만큼은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주방 타일 공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사실 싱크대의 상단 부분을 모두 다 떼내고 타일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한데요. 저는 입주 청소를 모두 다 한 상태로 주방 타일 공사를 했기 때문에 타일을 잘라가지고 덧붙임 형태로 타일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타일을 잘라서 이렇게 덧붙임하는 공사는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모두 다 공사를 마치고 나니 정말 너무나도 깔끔하고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타일을 자를 때 조금 허술한 부분들이 보였던 것 같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지저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방 타일 공사만큼은 덧붙임 형태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꼭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번째로 미세 방충망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 사실 이것도 계획이 없었던 건데 이사 온 지역이 근처에 큰 호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벌레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처음에 입주를 해서 며칠 이렇게 지내보니까 항상 창틀에 날파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으로 들어오는 날파리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세 방충망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모든 벌레, 어떤 벌레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송화가루가 많이 날리는 때에는 송화가루 들어오는 양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송화가루를 100% 막아주지는 않지만 확실히 집 안으로 들어오는 꽃가루의 양이 적다 보니까 문을 여는데 조금은 부담이 없습니다. 만약 집 근처에 산이 있거나 혹은 물이 있다면 미세방충망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셀프 페인트 칠인데요. 저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벽지는 전혀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벽지가 있는데 바로 분할 벽지인데요. 이 분할 벽지는 페인트만으로도 충분히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방에 이제 회색 벽지가 붙어 있었는데 그 윗부분을 하얀색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시간은 하루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좀 초보라서 서툰 부분이 많아서 더욱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만 고생을 하면 정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낼 수 있더라고요. 페인트 칠을 할 때는 하루 종일 너무나도 힘들고 막 얼굴에도 묻고 해서 다음에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했었는데요. 다음에 또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제가 페인트 칠은 셀프로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로 결과물이 좋고 요즘에는 또 페인트도 냄새도 전혀 나지 않더라고요. 친환경 페인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 정도 완전 건조시킨 후부터는 페인트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서 셀프 페인트 칠 정말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조명 공사입니다. 저희 집은 주방 조명, 포인트 조명을 바꿨고 베란다 쪽에도 포인트 등을 두고 복도 쪽에도 간접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조명 설치는 정말 모두 만족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거실에 간접등을 더 많이 할 걸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 조명빨이라는 게 정말 무시를 못하더라고요. 왜 연예인들이 조명이랑 반사판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 제가 이 조명 공사를 해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집에 사진을 찍더라도 조명이 어디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사진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명 공사를 하신다면 포인트 등의 경우 각자의 취향에 맞게 바꾸시겠지만 거실에 있는 간접등만큼은 꼭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석 문거리입니다. 제가 이 제품의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검색을 해봤는데 딱히 이름은 없더라고요.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인데요. 보통의 경우 하나에 10,000원 정도면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셀프로 이거를 설치를 하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저렴하게 제품만 사서 설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매번 문 밑에 고정대를 세워두거나 혹은 문 닫힘 스펀지를 끼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예쁘지도 않고 어린아이가 있다면 또 문을 여닫는데 위험하겠죠.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이 제품을 꼭 설치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혹시 셀프로 설치할 수 있으시다면 꼭 한번 사서 해보세요. 제가 했던 인테리어 공사 중에서 잘한 것들 7가지, 그리고 그 공사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새 집을 입주하게 된다면 입주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공구업체들이 들어올 텐데요. 저도 이 공구업체들이 싸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계약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 공구업체들이 가장 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볼 때 순고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직접 기술자에게 컨택을 하거나 혹은 입주자들끼리 모여있는 카페에서 정보 공유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됐고 더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었는데요.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입주 박람회에서 공구로 나오는 업체들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좋은 가격으로 할 수 있으니 확실히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조금의 시간과 노력은 필요하지만 배우는 것도 있고 또 공사를 완료했을 때 집을 보면 또 뿌듯한 마음도 굉장히 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새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이거는 정말 후회해요, 이거는 하지 말 걸 그랬어요, 그런 리스트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 영상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더욱더 솔직하게 많은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